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선언했던 용산 대통령 시대.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별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도를 준비했는데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번부터 4번까지 좀 매겨봤습니다. 집무실 그리고 관저가 용산으로 옮기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일단 1번입니다. 자, 국방부 청사와 바로 인접한 곳인데요.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한강로 1가 그리고 삼강맨션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32층에서 35층 정도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 계획이 추진 중인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이 바로 근처로 옮겨온다면 이거 고도 제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현지 이제 중개업소들이라든지 이제 주민들은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있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근접한 지역에서는 특수 목적상 이제 경호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고도 제한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를 하고는 있긴 한데, 네. 그런데 이제 윤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용산은 이미 뭐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청와대가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규제는 없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또 오세훈 시장도 어제 또 비슷한 말을 해서 과연 이제 주민들이 우려하는 정도까지 규제가 있을지는 그거는 이제 건축 심의 단계로 좀 가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과 관련된 분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 주변을 보면은 거긴 또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네. 한 4층 정도까지밖에 건물을 못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기도 예, 합니다. 예. 예. 자,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지역입니다. 저기가 어딘가 하면 동부이촌동이에요. 그런데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에서요, 35층 규제를 철폐하기로 하면서 여기 60층 넘어가는 아파트 들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구상이 또 네. 나오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거 지금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들어오면 영향 받는 거 아닌지,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한다고 하던데 혹시 네. 이게 영향 미치진 않을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일선에서는 다소 우려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의 가장 높은 그 레미안 첼리투스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50층이 넘는 아파트인데 옆에서 이제 그런 비슷한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네. 뭐 한강맨션이라든지 이런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행 어떤 금지 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는 생각했던 만큼 층수를 못 올리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역시 진짜 막상 이제 심의 단계에 가서 그걸 네. 어떻게 설정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동부이천동은 기대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기대가. 예, 제가 중개업소 사장님들하고 몇 분 통화를 해보니까 네네. 기대는 더 많은 것 같고, 일부 이제 그런 그 청구 제한에 대해서 좀 혹시나 규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다소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인접해 있는 삼각지역 부근 저희가 네. 1번으로 네. 살펴봤던 곳, 네. 그곳과는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분석으로 좀 보이는데, 일부 그 고도 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용산공원 개발에 네. 속도를 낸다고 하니까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용산공원 개발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용산 분들은 그 용산이 이제 서울의 중심이라는 네. 이른바 센터라는 어떤 입지적인 상징성, 이게 좀 더 부각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요. 예. 또 그리고 낙후된 지역들 있잖아요. 아까 지도에서 좀 봤는데 뭐 가령 경부 이제선 철도 서쪽으로 네네. 그러니까
뭐 동서 균형 개발에 대한 이제 요구가 뭐 있으니까. 청파동이라든지 예. 뭐 효창동 이런 쪽은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조금이라도 좀 개발에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뭐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도를 다시 보면은 지금 동부 이촌동이 있고요. 근데 그 왼쪽으로 이제 서쪽 지역, 그렇죠. 4번이죠. 예, 4번 있는 저쪽 지역이 개발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죠. 수혜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를 하는 서울의 것 같아요. 중심지로 부각이 되면서요. 그런 맞습니다. 기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 그러면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기가 한남 뉴타운이거든요. 맞습니다. 거리는 좀 있어 보이는데 또 관저가 저 부근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관저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 또 집무실을 이제 저게 또 만 세대 정도 이제 재개발이 되면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집무실 바라보는 방향으로 네. 좀 규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 뭐 배치라든가 네. 동 배치라든가 이런 설계에서 영향받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거 전망은 어때요? 글쎄요, 그까지는 좀 과도한 우려가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할지는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관저가 들어선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합참 그 관저라고 쓰고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렇게까지 과도한 우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육군 참모총장 이제 예, 공관인데 예, 맞습니다. 여기를 이제 대통령이 사용한다는 예, 거죠. 예. 근데 우려할 그런 규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 이미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공관으로 있습니다. 쓰고 있는 곳이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럼 정리를 하자면 동부 이촌동이나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용산 그 공원을 개발하는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 전체적으로는 우려보다 기대가 더 크다. 아, 네네. 예, 다만 이제 국지적으로 뭐 근접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런 규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계획이 구체화되어가는 네.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아무래도 윤 당선인과 서울시장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4번 한번 볼게요. 예. 그래픽 보여주시고요. 저기가 용산 정비창이잖아요. 예, 예, 근데 예. 국제 업무지구 추진하는 네.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때 뭐 100층 넘어가는 건물 짓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일부 저곳에서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업무 시설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업무 시설은 과거보다는 조금 규모가 좀 줄어드는 양상. 특히 이제 그렇게까지 저 중간에 이 대다가 자초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상업지역이 너무 많다는 거였거든요. 아, 저기에 네네. 저 많은 그 상가에 과연 누가 들어올 것이냐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국제 업무 지구 개발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기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규제에 대한 우려보다는 속도를 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요, 지금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규제가 있던 청와대 인근 지역은 개발이 활성화될까? 예,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대는 확실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옛날 영화에 보면은 효자동 이발소 알고 그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이제 청와대 인근에 있다는 건데 제가 이제 청와대 주변에 그 효자동하고 청운동, 삼청동 일대 건축물 대장을 좀 떼봤습니다. 네네. 떼보니까 다른 지역과 좀 차이가 있는 게 그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전역에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도 제한이 설정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굉장히 엄격하지요. 예. 그래서 이 이제 전문적으로 위탁 고도라고 그러는데 위탁 고도 제한이라는 게 군에서 행정 당국에다가 이 정도로 고도 제한을 해달라고 위탁하는 겁니다. 그걸 위탁 고도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다른 어떤 강북의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와대가 용산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제가 또 그래서 종로구청에 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경복궁이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규제가 뭐 다만 이런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재 시설도 있기 때문에 뭐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또 역사 도심 규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확 이렇게 규제가 풀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네. 어쨌든 심의를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화재도 있고요. 또 인왕산도 있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규제가 있으니까 요거 예.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군요. 근데 이거 대공방어 협조구역 이게 용산으로 가서 이거 비행 뭐 금지 구역도 이렇게 설정이 되고 이러면서 고도 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지 이것도 그렇죠. 봐야겠네요. 용산도 지금은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군사 예. 지역이니까요. 다만 그게 지금보다 낮아질지 그거는 아직은 좀 제가 장담을 하기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좀 더 계획이 실행되어 가는 과정을 네. 봐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럼 꾸준히 잘 살펴봐야겠군요. 네. 자, 그러면 새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재건축 활성화를 네.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이거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럼 이거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법을 안 고치고 바로 뭐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재건축을 할 때 이 안전진단이 첫 관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국토부 행정규칙에 돼 있습니다. 네.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종전의 50%를 30%로 낮춘다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가중치를 15%를 30%로 올리는 거는 그거는 바로 가능을 합니다. 다만 이제 30년이 넘은 아파트를 뭐 안전진단을 뭐 정밀 안전진단이겠죠. 그걸 면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공약이 돼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도정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안전진단에서 이제 구조 안전성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네. 이거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힘든데 이 부분은 일단은 시행을 비율을 조정하는 거를 네, 시행을 그건 할 수 있을 예, 것으로 예, 보이고 예. 30년 넘은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면제하는 건 네, 이게 예. 법과 관련된 거여서 좀 예. 지켜봐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겠군요. 예, 예, 예. 그리고 대출 규제요. 네, 이거 예. 주택담보 인정 비율 같은 경우에는 네.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네, 네,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내 연봉에서 네, 이 네.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LTV가 뭐 높게 나오더라도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돈은 좀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DSR 규제 완화하는 거냐 이런 기대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공약에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안 들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실무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연봉이 한 7천에서 8천 정도 되는 경우에는 DSR 규제보다 LTV 규제를 더 많이 받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 공약에 보면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한테는 LTV를 80%까지 늘려주고 또 아예 일반적으로는 아예 70%로 올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LTV 규제가 완화되면은 돈을 좀 더 빌릴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소득이 낮을수록 DSR 규제를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 들어 이제 2억 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DSR 40%를 적용을 받잖아요. 그리고 7월부터는 이게 1억으로 뚝 떨어질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네네. 지금 시장에서 얘기로는 7월로 예정돼 있는 DSR 확대, 그러니까 1억으로 낮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유예하거나 아니면은 취소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네네. 이런 예상들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예상대로 가는지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간단히요. 그 내 집 마련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이거 간단히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그 서울과 같은 투기 과일지구에서 중소형도 이제 추첨제 물량이 확대가 됩니다. 그동안 추첨제 중소형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는 전체의 60%가 추첨제고 예. 60에서 84는 30%가 추첨제예요.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가점 낮은 젊은 층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중소형도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거고. 네네. 왜냐하면은 서울 같은 데는 75%가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한테 배정이 돼요. 1주택자들도 나머지 25%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데 다만 입주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종전집을 팔아야 된다 서약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중소형도 이제는 그동안에는 전부 다 가점제였는데
추첨제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노크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이 옮기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새 정부에서 이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그리고 내 집 마련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지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